전산세무 1급 교재 50페이지에 84의 기출문제 일반전표, 메인 매션표, 결산전표 입력하지는 않고 분개만 해보겠습니다. 1월 5일 당사는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금성으로부터 기계장치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설치비용으로 3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전자세금 계산과 관련 거래 정보에 대해서 일괄 발급받았다. 면세사업에 쓰기 위해서 사오면 이거 매입세 공제가 안 되죠. 그지? 매입의 불공입니다. 공급가액 5천만 원하고 설치비용 300만 원까지 해서 5,300만 원. 이거 복수거래로 인용을 해야 되나 그러면? 5,300만 원. 5,300만 원이고 거래처는 금성.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으니까 전자입력이에요. 기계장치는 외상이고 설치비용은 현금이니까 분계유형은 혼합. 불공제 유형은 면세사업 전용. 면세사업 전용. 매입세 530만 원 발생하지만 공제가 안 돼요. 그치? 그러면 부가세 대급금은 안 뜨고, 왜, 매입이면 원래가 원재료가 뜨는데 실제 구입한 거는 이게 장치. 5,300만 원에 530만 원 더하니까 5,830만 원이 기계장치고, 5천만 원을 외상으로 했으니까 미지급금. 미지급금은 5,500만 원. 부가세까지 5,500만 원. 그 다음에 설치비는 현금으로 줬으니까 현금은 330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자세금 계산서는 관련 거래 정보에 대해 일괄 발급받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지? 세금 계산서가 몇 장이라는 얘기예요? 몇 장? 한 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그 기계장치 구입한 거하고 설치 비용을 따로따로 그 메인 매션표에 입력하면 틀리대. 따로따로. 세금 계산서를 지금 일괄 발급, 한 장으로 받았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2월 7일 만기 5년 액면가 1,000만 원이 사채를 950만 원으로 현재 자동차에 할인 발행하여 대금이 보통예금 입금되었고 사채 발행비 10만 원이 발생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대변의 사채. 사채는 항상 액면가에 1,000만 원짜리고 950만 원에 발행해서 보통예금 입금됐으니까 차변의 보통예금 950만 원이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0만 원 나와야 되는데 사채 발행비 10만 원을 현금으로 줬어요. 사채 발행비 10만 원 현금으로 주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950만 원 받고 10만 원 줬으니까 940만 원 받은 거와 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50이 아니라 60만 원으로 사채 발행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 차감 항목으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하거나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하거나 여기는 이제 할인 발행 차금이기 때문에 가산이 된 거고
2월 27일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 법인 넷 인컴에게 8만 달러의 제품을 직수출하였다. 선적일은 2월 27일이고 5만 달러는 당일 원화 5,600만 원 한전되어 보통예금 입금되었고 나머지 3만 달러는 3월 16일에 지급받기로 하였다. 기준 환율은 2월 27일 달러당 1,120원, 3월 16일은 달러당 1,200원. 제품을 직수출했으니까 매출의 수출이고 대가를 외화로 받는 경우 가세 표준은 공급 시기인 선적일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했으면 환가한 금액 또는 환가한 환율 환산액의 가세 표준이고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하지 않았다면 음, 공급 시점의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 환산액을 가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선적일날 환가한 금액은 얼마? 선적일날 환가한 금액은 5,600만 원, 그지? 5만 달러. 5만 달러 환가한 금액이 환가액이 5,600만 원이고 공급시 도래 전에 원화를 환가하지 않은 금액 나머지가 3만 달러. 환율은 결국 뭐 똑같죠, 그지? 1월 10일 언제야? 1월 10일이 아니라 2월 27일. 2월 27일 공급 시점 기준 환율 1,120원. 3만 달러에 1,120원 하면 3,360만 원. 합치면 8,960만 원이 가세 표준입니다. 근데 여기도 지금 보면 이 5만 달러에 5,600만 원이면 1,120원이죠. 사실은 여러분들 기준 환율하고 한가 환율은 달라요. 실제 실무는. 응? 이 기준 환율은 그 전일 금융기관들의 그 금융기관마다 다 환율 틀릴 수 있잖아. 그지? 그거 평균한 환율이고 그걸 다음날 아침에 고시하는 거고 그 환가하는 환율은 그때그때마다 바뀌잖아. 응? 환율이 그날 내에서도 오를 때 있고 내릴 때 있고 그래요. 이해갈까요? 여기는 다 1,120원인데 실제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한가한 환율과 공급세 기준 환율이 다를 수 있어요. 거래처는 넷 인컴 그 다음에 영세 유형은 직접 수출 일부는 먼저 한가에서 보통예금 입금됐고 나머지는 나중에 받기로 한 거니까 분계 유형은 혼합입니다. 매출의 수출이면 영세율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은 안 뜨고 매출이면 제품 매출이 8,960만 원 뜨고 이 중에 5,6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한 거니까 외상 매출금 3,36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냥 참고로 얘기하면 여기 환율은 은행, 대고객, 매입률.
공급 시점의 기준 환율은 서울 외국한 평가 주식회사인가? 외국한 중개. 여기 들어가면 그 기준 환율이 나와요. 여기 들어가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한가하는 건 어디 가서 한가해? 여기서 한가하는 게 아니라 은행 가서 한가하니까, 그지? 은행의 실제 그 환율하고 여기 환율은 달라요, 사실은. 이해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대고객 매입률의 의미는 금융기관이 우리한테 사는 환율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한테 사는 환율. 금융기관이 우리한테 파는 것은 대고객 매도율. 매도율. 그런 것까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문제가. 3월 30일에 판매부서는 보험료로 300만 원을 보통예금을 납부하였다. 다음에 계약 현황에 따라 회계 처리하시오. 단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판매부서는 보험료로 300만 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였다. 보험료 300만 원. 판매부 임직원, 수익자가 피보험자가, 그러니까 계약자가 돈 내는 사람, 피보험자는 혜택 받는 사람, 수익자는 만약에 이제 문제 생기면 수익자는 그러니까 그 뭐 문제 생기면이 아니지. 나중에 이제 만기 됐을 때 가져가는 사람은 수익자. 보험료 납부 300만 원, 보장성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저축성 보험료가 290만 원. 저축성은 정기예금 처리하라는 얘기네. 저축성은. 그럼 대변에 이제 보통 예금이 300만 원 나갔고요.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가 보장성 10만 원이고 저축성 보험은 정기 예금으로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박 보험이 되겠죠. 대박 보험. 예금도 은행명 있으면 거래처 적어달라고 했죠. 그지? 은행명 있으면. 근데 지금 얘는 이제 은행명은 아니네. 보험회사네. 금융기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전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결산전표 52페이지. 문제 3-1번. 당사는 당사는 12월 30일에 생산부서 직원에 대한 퇴직연금을 확정 급여형으로 3,500만 원 보통예금을 납입하였고 퇴직연금 운용자산의 운용 결과 이자 40만 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회계 처리하시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면 대변에 보통 예금 3,500만 원이고요. 여기 잠깐 보셔야 돼. 잠깐만.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그 퇴직연금 운용자산이죠. 그치? 원래는 운용자산인데 이자가 얼마 발생했어요? 이자가 40만 원 발생했어요. 그 퇴직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금융기관이 운용해 주거든요. 금융기관이 운용해 주는데 그럼 대변에 이자가 발생한 이자 수익. 원래는 계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에요. 근데 예전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란 계정 과목 얘네들이 이때는 안 만들어 놨었어. 이때는. 그래서 이때는 계정 과목이 없었어. 근데 요즘에는 퇴직연금 운용 수익 치면 나와요. 또 계정 과목이. 응? 그래서 그러면 이만큼
퇴직연금이 늘어나겠죠. 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퇴직연금을 운영해서 이자가 발생하면 퇴직연금 운용 수익. 근데 이거 계정 과목이 없으면 무슨 수익?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확정 금형 퇴직연금의 금융기관에 있자면 금융기관이 운용해 주는데 운용해서 발생하는 이자만큼은 퇴직연금이 증가한다. 그지?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인데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랑 계정 과목 없으면 무슨 수익으로? 이자 수익으로 해결 처리하시면 돼요. 두 번째, 당사의 결산전 외상매입금 원장에는 미국에 소재한 KAC사의 외화 외상매입금 잔액 2만 500달러가 남아있다. 2022년 3월 5일 매입시 환율은 달러당 1105원이었으며 기말 1달러당 환율은 1095원이다. 이거 계정 과목이 외상매입금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예요. 외와 외상매입금이라고 돼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매입금 원장에는? 그 외상매입금이라고 돼 있다는 거. 외상매입금 속에 외와 외상매입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정 과목이 이게 외상매입금이라고 돼 있는 건지 외와 외상매입금 돼 있는 건지 이렇게 좀 애매한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들은 좀 헷갈리면 거래처원장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 내가 읽었는데 이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거래처원장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이니까 12월 31일. 외상매입금은 251번, 거래처는 KAC. 그치? 외화 외상매입금. 외화 외상매입금 자체가 없네 아예. 근데 이렇게 좀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애매한 것들이 봤을 때. 2500달러에 대해서 2500달러에 대해서 발생 시 환율은 달러당 1105원. 1105원. 그래서 2500달러 곱하기 2265만 2500원. 요게 이제 장부가액이고 결산 시 환율은 달러당 1095원이에요. 2500달러 곱하기 1095원 하면 2244만 7500원. 결산 시 평가액입니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이 환율이 내려가는 바람에 줄어든 거죠. 차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는 KAC 2265만 2500원에서 2244만 7500원 빼주면 20만 5천원이 감소했고 감소한 만큼 이익이죠. 외화 환산이익 20만 5천원 거래처 안 달아주면 1점 감점이고 요게 외화 장기 차입금도 장기 차입금 속에 외화 장기 차입금이 있는 건지 계정 과목을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한 건지 헷갈리면 거래처원장 꼭 조회 한번 해보세요. 하나 틀리면 괜히 잘못하면 3점 날라가니까. 3번 2022년 7월 1일 목성에게 5천만 원을 차입하고
연이을 10%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자는 1년이 되는 날에 지급하기로 하여 2022년 12월 30일에 현재 미지급하였다. 단 이자 비용을 월화 계산하며 미지급 비용 계정을 사용하기로 한다. 1년이 되는 날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익과 비용의 인식이 무슨 주의니까? 발생 주의니까 차입금 5천만 원 곱하기 연이율 10% 하면 500만 원이 1년치 이자인데 7월 1일 날 우리가 빌려왔으니까 7, 8, 9, 10, 11, 12 하면 단기분은 6개월이에요. 그럼 5천만 원에 10%면 500만 원이고 500만 원 곱하기 12분의 6 하면 250만 원입니다. 예. 내년에 지급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단기분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은 이번 연도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다. 차변의 이자 비용 25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인데 거래처는 뭘로? 목숨 달아줘야 되죠. 안 달아주면 1점 감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4번 재고자산 실질조사 결과 기말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성취와 위스탁 계약을 맺어 단기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200만 원은 실질재고 조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기 발송한 제품 중 수탁자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제품. 판매하지 않은 그 그 뭐지? 적성품이 있는 거죠, 적성품. 수탁자, 미판매 적성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합니다. 그지? 그래서 우리 결산자료 입력할 때 우리 재고자산을 무슨 재고액만? 실제 재고액만 입력하고 지금 장부 재고액하고 실제 재고액 따로 안 나왔으면 장부 재고액하고 실제 재고액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말 원재료는 500만 원. 기말 제공품은 750만 원. 기말 제품은 그 미판매 적성품 200만 원 포함해서 1350만 원 입력 후 무슨 추가? 검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84의 기출문제 일반 전표, 메인 매치 전표, 결산 전표는 끝났고요.